러시아에서는 발트 국가들과 핀란드에 대한 공격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큰 소리의 발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당국이 유럽과의 전쟁 준비를 실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조치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인이 체포되었거나 박해받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 대한 무력 침공의 명분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측근 세르게이 쇼이구는 핀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 유엔 헌장 51조를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의 영공을 통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입니다. 비록 이것이 완전한 허위이지만 흔히 말하는 전쟁 명분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할 유럽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발트 3국, 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려 한다고 점점 더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논거를 함께 모아서 논의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는 발트 3국에 대한 전쟁 준비를 위해 다양한 정보작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그는 러시아 연방의 전 국방장관인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핀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 유엔 헌장 51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공격을 위해 해당국 영공을 통과했다는 주장과 관련됩니다. 쇼이구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발트 3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자국 영공을 제공한다면 국제법에 따라 무력 공격 시 국가의 자위권을 보장하는 유엔 헌장 51조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 발트 3국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 전쟁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발트 3국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러시아가 이 무인기 비행을 스스로 꾸며냈고 유럽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쟁 명분으로 스스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전 방송 중 하나에서 이미 다뤘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쇼이구는 발트 3국 이 우크라이나가 다른 경로로 비행할 수 있도록 자국의 영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드론을 띄웠고 그 드론들이 발트 3국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쪽 발트 3국 쪽에서 러시아 연방의 레닌그라드 지역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대규모로 러시아의 항구들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말이죠. 특히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러시아인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발트 3국을 통해 러시아를 공격하러 온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원시적인 가짜뉴스인지 보여주기 위해 저는 바로 러시아의 공식 자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대단한 조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정보를 제시하겠습니다. 러시아인들 스스로 공개적으로 퍼뜨렸던 내용입니다. 드론본버 채널은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항구가 공격받았던 날들, 즉 3월 23일, 24일, 26일에 러시아인들의 공습 경보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시각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될 이 영상들에서는 러시아에서 공습 경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차례로 울렸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공 시스템이 어디에서 작동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레닌그라드 지역의 항구들이 공격받았던 그 밤들이었습니다.
자, 만약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발트 국가들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부터 경보가 울리기 시작해서 차례차례 그 레닌그라드 지역까지 이어졌을까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자기 영토 상공에서 격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 시간에 드론들이 사실 발트 3국 상공 어딘가를 날고 있었다면 말이죠. 왜 경보가 크렘린의 주장에 따르면 드론이 전혀 지나가지 않았던 바로 그 지역들에서 울렸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왜 이 경보가 정확히 같은 시기에 실제로 드론이 도달했던 레닌그라드 주로 완벽하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 측의 에스컬레이션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연쇄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크렘린은 발트 3국에 대해 점진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쇼이구는 러시아가 발트 3국과 핀란드를 공격하기 위해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어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할 유럽 기업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성명에서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2026년 3월 26일에 여러 유럽 국가의 지도부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유럽 전역의 군사 정치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해당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후방으로 점차 변모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조치로 간주합니다. 언급된 시나리오가 시간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이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후방이 되어 전투지역이 되었으니 러시아가 그것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렘린은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위협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모호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목록에는 12개국의 2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영국,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이스라엘, 터키입니다. 터키까지 포함됐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인들이 이 목록을 작성할 때 어떤 논리를 따르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목록에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공동 생산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사실은 전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유럽에 직접 위협이 됩니다. 러시아 국방부 목록에 있는 시설들이 직접 공격당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타겟 공작 목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전날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는 대머리에 아치나는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는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법적 탄압을 받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러시아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어떤 러시아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푸틴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인용하자면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외국 법원이나 국제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형사상 또는 그 밖의 소출을 받는 러시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토 밖에서 군대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국방부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트 3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이 국제재판소를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어 미리 위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개별 국가나 국제연합체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재판소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도발 없이 일으킨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 그림자 함대의 선박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크렘린은 유럽과의 전쟁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들을 이 유튜브 채널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